예, 안녕하세요. 한자 탐구 생활 4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회차 한자는 세상에서 가장 긴 국수를 찾아라 가 되겠습니다. 이 한자도 상당히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한자가 왜 세상에서 가장 긴 국수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발음은 중국 발음으로는 뺨이라고 합니다. 뺨. 우리말로는 쓸 수가 없어서 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식 발음 빵이 아니라 뺨. 그래서 뺨입니다. 뺨. 예.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발음 표기를 예전에는 이제 반절이란 걸 썼는데 그리고 이제 민국 시대에는 주음보를 썼었어요. 근데 이제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 후에는 로마자 표기법, 그래서 한어 병음 자모라고 합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BIANG 뺨입니다. 뺨. 그리고 우리말로는 뺨이고 전체 획수는 총 56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회차에서는 이제 획수가 가장 긴 한자 배웠죠. 그래서 황자 배웠죠. 황자 172획. 자, 그래서 이것은 56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뺨이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뺨은 다른 이제 문장에는 쓰지 않고 오로지 국수에만 씁니다. 어디냐면 중국에서 이제 서쪽에 가면 옛날에 이제 중국의 한나라 때나 이제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수도였던 장안이라고 부르는 이제 명나라 때는 이제 서안으로 바꾸게 되죠. 서쪽이니까. 그래서 서안과 옛날에 그 서안에서 좀 떨어진 진나라 때 수도인 함양. 그래서 서안과 함양 지역에 주로 이제 이름난 국수의 이름으로 뺨을 씁니다. 그래서 이름은 뺨면입니다. 뺨면. 그래서 그쪽에 이제 예를 들어 실크로드 답사를 하거나 중국 고도 문명, 옛 도시 문명을 갈 때는 반드시 이 뺨면을 한 번쯤 드셔보는 그것도 중요한 문화 체험이거든요. 그리고 곳곳에 간판에서 이런 글자가 보이면 아, 저게 뺨면이구나. 그래서 뭐 광고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죠? 이렇게. 뺨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국에 이제 우리말 하면 이제 도로 표현한다면 섬서성에 해당되는데요. 섬서성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뺨면, 국수에만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왜 뺨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면이 좀 넓거든요. 그리고 크기는 뭐 이렇게 젓가락 하나 정도 됩니다. 하나에서 하나 정도.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먹으려면 입이 꽉 찰 정도로 넓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속설에 의하면 이 면을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반죽판, 거기서 이렇게 반죽을 칠 때 소리가 뺨 난다. 뭐 그래서 소리로는 뺨입니다. 그런데 이제 글자 형태는 다양한 학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긴 국수를 상징하는 한자 뺨입니다. 그래서 뺨이라는 소리는 국수를 만들 때 소리나는 그대로 뺨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제 여러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이제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면 여기 이제 차이나랩이 있는데 여기서는 뺨면이 된 유래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주머니가 가벼운 한 서생이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중 간판 없는 한 음식점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허기를 채웠는데 계산을 벌렸더니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음식값 대신 간판을 만들어주겠다 해서 주인장이 그러시오. 그러니까 서생이 일필휘지 샥 해가지고 이것을 써냈고 아주 생면, 그러니까 반죽이죠. 반죽을 도마에 튀길 때 나는 뺨 소리에서 이 글자를 방으로 읽도록 했다. 근데 원 이름은 병입니다. 뺨. 새 간판을 단 음식점은 그 후 장사가 번창이 됐고 면 요리 이름은 이렇게 뺨면이 됐다. 뭐 이런 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약자로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여기 이렇게 실사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뺨뺨면에 대한 유래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단지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죠. 그러니까 음식, 맛집에도 스토리텔링이 있듯이 이 음식에도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게 됩니다.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가 쓰기가 어렵잖아요. 이 글자가 쓰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점 비상천. 그래서 여기 1점 비상천이 이걸 말합니다. 요거 1점 비상천. 점 하나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것은 황하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인데 여기가 이제 서안이 되겠죠. 서안 이렇게. 그래서 요게 마치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글자와 같다. 그래서 황하 여기 양도만 그러니까 황하의 길이 두 개로 구부러지고 그다음에 여기 그 안에 이제 팔자가 이렇게 있죠. 팔자. 그래서 팔자는 크게 입을 벌리고 그다음에 요 가운데 이제 말씀원자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좌우 왼쪽에 단추 하나씩 오른쪽에 단추 하나씩 그래서 요 글자를 보면 이런 게 되겠죠. 이렇게 요 단추 오른쪽 왼쪽으로 단추가 하나씩 있고 그 아래쪽에 긴장자 그래서 왼쪽에 긴장자 오른쪽에 긴장자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맞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닥 벨 밑에 이렇게 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마탕에 고리를 끼운다는 게 이제 요걸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고기를 넣고, 그죠? 스렛하고, 함양을 떠나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국수가 생산되는 지명, 땅, 지역을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면서 한자를 익히도록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원 중에 하나인데 뭐 사실 여부는 우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또 이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 이제 중국에서 뭐 바이두라든지 여러 이제 이런 데서 설명하고 있는 이제 유래입니다. 그래서 요게 상단 제위에 있는 요 혈은 뱃속이 곱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공하고 같은 거죠. 비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뱃속이 비어 있는데 여기 가운데 요 말맞자가 있죠. 말맞자 이렇게 말맞자. 그래서 말같이 강력한 힘으로 그다음에 국수를 샥 길게 뽑았다 이죠. 요 장 길게 뽑고 여기 이 고기 고명으로 얹고 그다음에 요거 칼도 짜죠. 칼로 탁탁 국수를 자른 후에 만들어서 먹은 국수의 맛이 정말 그리운 맛이다. 마음에 담아있는 그래서 잘 먹고 떠나갑니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뭐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요 글자에 대한 해석이 이런 겁니다. 빈속에 배가 고팠는데 말같이 강력한 힘으로 국수를 길게 뺨뺨 뽑고 고명으로 고기를 얹고 요게 고명이죠. 고기를 얹고 칼로 국수를 자른 후에 먹었더니 너무나 맛있는 맛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잘 먹고 이제 과거 시험 보러 함양을 떠납니다. 그럴싸한 해석입니다. 저는 이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이 국수에는 이런 많은 스토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붙임으로써 이 국수의 브랜드 가치, 상품 가치를 높여주는 저는 이런 음식점이나 이런 음식에 특히 맛집 같은 데는 이런 스토리텔링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맛을 떠나서 사람들이 추억을 먹고 살거든요. 이런 우리 음식점도 이런 스토리텔링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게 이제 아까 지금 얘기했던 이런 뭐 유래라든지 어원이라든지 해석을 종합한 보통 이제 이런 음식점을 가면 이런 식의 그 안내판들이 많이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점 비상천 요건 이제 이 글자에 대한 글자를 익히기 위한 하나의 구결이고요. 구결이고 여기 진나라 때 함양에 어떤 사람이 이 빵빵면을 팔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맨날 소리를 지르면서 팔았는데 이때 이제 한 서생이 가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서안에 가서 실크로드 때문에 이제 서안 예전에 장안을 가게 되면 빵빵면을 보면서 이런 해설이 있으면 이렇게 사진도 찍고 추억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양에서 빵빵면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 그럼 여기 있죠. 섬서 샤오츠 경전구미 유발면. 그래서 뭐냐면 섬서성에 우리가 간식으로 먹는 아주 고전적인 맛. 그래서 기름으로 튀겨서 나오는 면이다. 그래서 뺨뺨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간판에도 뺨뺨면 이렇게 많이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판도 볼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서안의 대표적인 뺨뺨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가게 입구에 유리에도 이런 형태의 간판이 또는 해설문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안에 가면 꼭 이런 간판을 보시고 뺨뺨면을 한번 꼭 드시길 바랍니다. 또는 이렇게 선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전 이렇게 백록원 동관 그래서 섬서성 뺨뺨면. 그러니까 이건 한자로 뽑을 수가 없으니까 프린터로 뽑았으니까 스테로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면이 넓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서안 뺨뺨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광고 표지판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뭐 늘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뺨뺨면이 섬서성을 중심으로 하는 서안의 대표적인 맛이라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뺨뺨면이라고 했는가? 면이 넓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예전에 칼국수가 좀 면이 좀 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넓어봤자 요 정도 빼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엄청나게 넓죠? 그래서 입에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그 입에 양쪽에 거의 닿을 정도로 면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내용 분석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위쪽에 요것을 저는 이제 이렇게 음식점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반죽 모양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반죽을 이렇게 반죽을 했겠죠. 이렇게 반죽을 한 후에 옆으로 쭉 뽑았다 이거죠. 이 팔자가 이게 또 나누다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하의 모습이 요것도 해서 지형으로는 황하에 이렇게 굽어치는 여기에 이제 여기에 서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팔자는 황하를 나타내는 지형적으로 황하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또는 면을 뽑을 때 양쪽으로 쫙 늘리겠죠. 그래서 저는 옆으로 뽑는다. 그리고 어는 여기에 쓸데없이 말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혀처럼 넓은 그러니까 혀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길고 넓은 혀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거.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쭉 실처럼 넣는다는 거죠. 가늘게 아니라 느리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음식점에 이렇게 반죽을 쫙쫙 늘린 후에 쭉 밀어서 혀 모양처럼 길게 이렇게 느리는 형태로 뽑은 것이 위쪽에 있는 이 글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요 해석이죠. 요 해석.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요거 양쪽에 이렇게 실처럼 길게 뽑은 모양이다.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요 월은 고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기월. 그리고 도는 칼. 그래서 고기를 다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밀가루 반죽한에 고기를 칼로 탁탁 해서 다진 후에 다시
여기 마는 원래 그 길에서는 마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양에서 그 저쪽 서안이나 북경으로 과거 시험으로 가는 사람의 길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운데가 좀 두툼한 그것이 마치 중국의 그 일반적인 관도라고 부르는 도로, 그걸 마루라고 합니다.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길,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두텁다는 거죠. 그리고 길게 늘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혀처럼 만들면 길게 늘어뜨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그래서 예, 중단은 이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중단은 요거죠. 그 월자고 장자고 마자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이 예, 심자입니다. 이 심자를 여기 요 심자하고 요 말씀원하고 이걸 합하면 그리울 연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향의 맛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것을 다 분리하면 그냥 심자는 심자로 이렇게 하면 예, 가운데. 그러니까 아까 마가 있죠, 마가 가운데를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를 좀 두텁게. 그러니까 국수가 이렇게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가운데가 좀 두텁고 양쪽이 좀 엷은 이렇게 나선 형쪽 이렇게 생긴 거 비행기처럼 그렇게 생긴 것을 표현한 게 아닐까. 그래서 마와 심은 예, 플러스 되는 글자다. 그래서 가운데를 두텁게 하고 양쪽을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는 그런 형태를 뜻하는 예, 글자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느리다라고 봤습니다. 느리다. 그래서 쭉 느리는 거. 그러니까 국수를 국수를 만드는 과정을 이 한자로 표현하지 않았을까가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 견해입니다. 많은 견해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건 이제 다시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드리고요. 자, 이전에 했던 글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쓰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글자 뺨은 먼저 이렇게 혈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원, 여기 실사자에다가 이렇게 말씀원 이렇게 쓰죠. 그리고 여기 긴장자, 그 다음에 여기 말맞자, 다시 긴장자, 그 다음에 여기 예, 고기월자, 그 다음에 칼도,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음심. 이렇게 한 후에 마지막으로 예, 착잘 이렇게 쓰면 예, 뺨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종이에다가 이 방식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쓰고 나면 서안에 갔을 때 기억이 다시 솟구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이제 1회차에 공맹호학 글자인데 쓰다가 밑부분을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자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손을 말하는 거고요. 손. 그리고 이것은 산대, 산까지. 그리고 탁자. 그다음에 이렇게 호자. 그리고 이거 공자. 그리고 그런 명. 이렇게 되면 공맹호학이 되겠습니다. 정자를 한번 써본 거고요. 다음에 요거 초재진보. 집안으로 재화와 보물을 그러니까 귀한 것, 재물의 운이 들어오는 글자였죠. 그래서 이렇게 집을 쓰고요. 그 다음에 구슬옥자를 쓰고 옥자에 점을 쓰든 안 쓰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장군부라고 하는데요. 오지 그릇을 말합니다. 여기에 세추자를 쓰고 그 다음에 재물주자에다가 불을 초 이렇게 쓰고 나서 착자를 쓰면 초재진보의 정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획수가 많은 상서로울 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구름운을 쓰고요. 이렇게 구름운을 쓰고 구름 우에다가 밭전자 3개 쓰고 그다음에 흑토자 5개 이렇게 하면 상단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회와 이렇게 운을 쓰고 그다음에 여기에 날빛자를 써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날빛자를 쓰고 여기다가
봉황봉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이렇게 오르승자를 쓰고, 그죠? 그다음에 요 가운데 흑토자,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흑토자, 그리고 여기 다시 회와 이제 운자를 쓰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 가운데다가 봉황봉자에다가 용자를 쓰게 되죠. 이렇게 용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렇게 풍. 이건 이제 제가 요게 좀 넓어서 좀 좁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흑토자 이렇게 쓰면 이제 앞쪽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봉자를 쓰고 용자를 쓰고 회자 쓰고 운자 회자 운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승자 그리고 그 사이에 토가 4개가 들어가죠. 좀 어렵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풍, 사슴록, 풍 쓰고, 여기 이제 사슴록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에 산자 쓰고, 그죠? 그리고 양쪽에 산 쓰고, 이렇게 착자를 쓰면, 이것도, 3회차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다시, 빈 종이에다가 여러 번 쓰게 되면 좀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뜻이 다시 정리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4가지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 뜻을. 진실, 기명, 충록, 중원. 그래서 황제를 꿈꿔라. 진나라가 그 천명을 잃어버렸으니 중원을 각축하다. 그러니까 황제를 꿈꿔라는 해석 1이 있고, 두 번째로는 천지조화, 태평성대라고 하는 성군이 행차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두 번째 설이 있고, 또는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아서 내가 다스린 땅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다. 그래서 이거를 천하를 순수하다 이렇게 봤고, 또 하나는 주원유등 풍년의 복을 내리소서, 풍년의 복을 비니 복을 우리 세계에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네 번째, 저는 네 번째 학설이 그래도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난번 했던 1차, 2차, 3차 한자에 대한 정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 뺨뺨면의 뜻을 이제 종합을 하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죽을 이렇게 모양, 지금 여기 봐 있죠. 반죽을 이런 형태로 만든 후에 옆으로 쭉 뽑아서 실처럼 가늘게 늘려서 혀 크기로 만든 후에 고기를 잘라 놓고 점점 길게 만들어서 가운데는 두텁게 만든 국수를 뜻하는 글자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이 해석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이 한자 탐구 생활을 즐겨 구독하시는 우리 여러 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한번 나름대로 본인들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셔서 여기 댓글로 올려주시면, 댓글 가운데 정말 마음에 들도록 잘하신 분들한테는 저희 한자 TV에서 특별한 선물을 이렇게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서 댓글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5회자 한자는 이렇게 동전 같은 데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회차 했던 초제 진보도 동전 같은 걸로 해서 많이 만들어 선물로 주는데, 이 오유지족도 많이 만들어 있는데 주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찰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5회차 한자는 나는 오로지 만족함을 안다는 한자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